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 클립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남은 시간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하죠? 손을 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D-59 초등교직 논술 최적화 교육학 공부법.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2020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교직 논술은 어떻게 나올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육학 내용이 역시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2018학년도 교직 논술이 매정한 칼체로 평균이 너무 낮았고 2019학년도는 너무 쉬운 문제로 평균이 높았기 때문에 2020학년도는 적어도 그 중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2016학년도 이후 계속 교육학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올해도 역시 교육학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남은 2달. 교육과정 공부도 너무 많은데 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할까? 저라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까? 1순위 역대 중등 논술 교육학 주제를 2순위 학교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교육학 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 역대 중등 논술 교육학 주제를 먼저 공부한다. 중등 논술 교육학 문제와 초등 논술 교육학 문제는 돌고 돕니다. 중등 교육학 강사 선생님들의 자료를 종합하여 초등 출제 내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세요. 제일 오른쪽 칸이 초등 출제 연도와 내용입니다. 별표 유사라고 쓴 부분은 직접적으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을 제 임의로 분류하여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등에서는 학교 조직, 교사 조직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꾸준히 출제되어 왔는데요. 초등에서도 2018년에 교직 문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료 장학이 출제되었죠. 엄연히 따지면 다르지만 교사가 속하는 조직의 성격과 개념, 교사 조직에서 가능한 역할에 대한 출제자들의 관심이 느껴지네요. 또 2014학년도에 중등에서 출제된 행동주의는 2016학년도에 초등에서 출제되었고 구성주의는 2006년, 2007년에 초등에서 출제되었는데 2017년에 중등에서는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설계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또 초등에서나 중등에서나 평가 방법, 유형에 관한 내용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2019학년도 중등 논술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잠재적 교육과정, 변혁적 지도성과 지도성 신장 방안이 나왔습니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노력과 관련된 교육학 개념들에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순위 학교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교육학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교직 논술은 학교 현장에서 일할 교사를 뽑는 시험 문제라는 점에서 교사가 자신과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학 내용들을 문제로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등 논술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 중등 시험도 학교 현장을 생각하며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습자의 발달 단계가 다르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어야겠지만요. 역시 선생님들께서도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학 개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선택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6학년도 문제도 학생의 행동 관리를 위해 행동주의와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적용한 문제가 나왔죠. 행동주의 중에서도 학습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학 개념은 교직 논술 예상 문제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직 논술 문제 유형 자체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 학교 현장과 교육학의 교집합을 고민하고 만드셨을 테니까요.
강사 선생님들의 자료들도 있지만 현직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도 있고 찾아보시면 문제들은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예상 문제들 중에서도 중등에서 출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골라. 둘째, 하루는 60분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하고. 셋째, 다음 날은 관련 교육학 개념을 정리하는데. 넷째,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마인드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자와 그림이 융합됐다는 점에서 지식의 시각화라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암기 기법이자 맥락 이해 기법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볼 때는 예상 문제나 모의고사 10번 풀어본 문제와 관련된 교육학 내용만 A4 용지 하나에 담아 시험장에 들고 갔습니다. 4학년 때도 교육학 전집을 연습장 12장으로 정리했었거든요. 이렇게 마인드맵은 방대한 용량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좋은 필기법. 여기서 초등 임용 교직 논술을 위한 교육학 개념 암기 팁. 논술에서 교육학과 관련하여 논하시려면 해당 교육학 개념에 대해 최소한 4-5가지의 핵심어는 쓸 줄 안다고 생각하고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와 관련된 말은 많죠? 파블로프도 있고 개실험,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등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육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접하시죠? 하지만 교육학 중에서도 논술에 필요한 용어와 개념은 정해져 있습니다. 2016학년도 논술에서도 행동주의에 대해 서술하려면 강화, 소거, 상벌, 일관성의 원리 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행동주의라고 모든 개념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교사로서 학교와 아이들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개념들부터 우선적으로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얼마나 할까? 남은 2달, 60일입니다. 이렇게 남았네요. 저라면 1달 반 동안 2일에 하나씩 문제 하나 풀고 첨삭, 교육학 개념 정리를 하며 공부할 것 같아요. 월수금에 답안 쓰고 화목토는 전날 푼 문제 첨삭하고 교육학 개념 정리하면서 암기하고요. 일요일은 일주일에 하나씩 등 출제 내용을 살펴보거나 그 주에 한 교육학 공부를 복습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해서 집중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해서 본 내용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10월까지 1달 반 정도를 하시면 22개의 예상 문제를 풀고 22에서 30여 가지의 교육학 개념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막연하다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할까? 하루에 ALT는 사람마다 다르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정도만 한다면 저는 그중 1시간 정도만 교직 논술에 쓰겠습니다. 20점대에 80점, 점수 비율로 보면 1대4 정도로 해야겠지만요. 교육학은 범위가 너무 넓고 총론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과목에 더 시간 할애를 많이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가 어떤 내용인지, 뭐가 부족한지 냉정히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2달, 교육학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각자 가장 좋은 자신만의 교육학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남은 시간 최대 효율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30편 첨삭 결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베스트 5와 맞춤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화이팅!